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D 프린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재와 출력 방식에 따라서 필라멘트, 또 액체, 또 분말, 시트, 뭐 기타 이렇게 한 5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필라멘트는 보통 FDM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통 뭐 2, 30만 원대에도 굉장히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필라멘트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그 3D 프린터기가 이 FDM 방식입니다. 다음에 액체 로스는 액체 소재와 어떤 출력 방식을 갖고 있는 SLA, DLP, MJM, 폴리젯 등이 있고요. 다음 분말 보통 금속형 분말입니다. SLS, 3DP가 있고, 그다음에 시트 쪽에 LOM, 기타 AOM이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분야에 따른 요소 기술을 한 4가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 소재 분야 이렇게 해서 4가지 분야 기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모델링이죠. 모델링은 CAD의 컴퓨터 그래픽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3차원으로 구성하는 단계로 물체를 스캔하거나 디자인하여 데이터로 변환하는 공정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설계 공학도의 설계 프로그램이 보통 CAD지 않습니까? 보통 2차원 CAD 가지고 보통 설계 도면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 3D 프린팅에서의 모델링은 CAD의 컴퓨터 그래픽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단계고, 물체를 스캔해서 또 디자인해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제품을 3D 프린터가 이렇게 제작해내는 것입니다. 프린팅은 디지털화된 파일 확장자 있죠. STL을 불러들여 무수히 많은 얇은 층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품질 및 출력 시간 등을 출력하는 공정입니다. 프린팅하는 모델링한 것을 이제 3D 프린터가 인식을 하고 제품을 실제 이렇게 출력해내는 과정, 그것이 프린팅입니다. 프린팅이 된 제품을 또 이제 이 프린팅 부분이 보면 아직은 정교성이 3D 프린터기에 따라서 정교함이 좀 부족한 떨어지는 부분, 그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과정, 후처리라고 합니다. 코팅, 페인팅 과정을 거쳐서 광택이나 무광택으로 제품을 마지막 다듬는 과정, 그것이 후처리고요. 또 이 프린팅 분야의 어떤 기술로는 소재 분야가 있습니다. 프린팅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방식과 수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에 맞출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합금,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합금이나 바이오 소재 등 이런 분야, 지금도 많은 어떤 기술 발전이 이쪽 분야에서, 소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친환경적이고, 이왕이면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값싸고, 이런 어떤 경쟁이 있는 소재 개발에 많은 기업이 지금 매달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어떤 3D 프린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FDM 방식의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프린터 3D 프린터의 어떤 그 제품이 있고요. 그 말고도 보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어떤 3D 프린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소재를 개발했을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경제적 그 부가가치 창출 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FDM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9년 미국 3D 스텔라타시스사의 스캇 클럼프에 의해 개발된 신속 조형 기술로 용융 압출 적층 모델링 방식이며 필라멘트나 와이어 상태의 고체 수지 재료를 용융 압출 헤드에서 녹여 두 개의 노즐을 통해 분사 모델을 적층 조형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3D가 어떤 통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외곽 어떤 통이 없더라도 이렇게 어떤 그런 사각,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필라멘트라는 고체 수지,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죠. 그런 재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그걸 녹여가지고 그 노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적층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FDM 방식의 프린터기를 아마 손쉽게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는 실, 보통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가지고 얇은 필름 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ABS와 PLA가 있습니다. ABS는 가열신 냄새가 나고 녹는 점도 한 240도, PLA는 옥수수 전분을 사용했고 녹는 점은 한 210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암만 해도 이런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 친환경 필라멘트가 좀 더 부담이 없는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정밀도를 갖는 제품에는 좀 아직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계단, 평별 모양의 층이 발생합니다. 정교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FDM 방식의 이 3D 프린터기는 그렇게 보통 가격이 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액체, 이 소재와 출력 방식이 이제 액체인 SLA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SLA는 1986년 발명가인 찰스 헐과 기업가인 레이몬드에 의해 설립한 3D 시스템사에서 개발된 액체형 기반 RP 시스템의 대표적 방식으로 자외선, 또 레이저, 또 다른 어떤 강원, 빛이죠. 빛에 노출되었을 때 굳는 광폴리머라는 물질을 부분적으로 굳혀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입니다. 액체 상태의 어떤 재료에 이런 자외선, 레이저 이런 걸 투사해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굳혀서 이렇게 고체화시켜서 또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액체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 안에 저전력 고밀도의 UV 레이저를 투사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또 표면이 매끄럽고 치수 정밀도가 높고 또 투명 모델 제작이 가능하고 제작 속도도 빠릅니다. 재료 가격과 레이저 재충전 비용이 고가고 또 심한 충격에 깨지기 쉽고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3D 프린터 기계 장비 자체도 고가고요. 특히 재료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신 그 굉장히 높은 그 정밀도를 요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DLP도 마찬가지로 보면 액체 형태의 어떤 그 방식입니다. 1997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그 레리 홈버그에 의해 개발된 첨단 디지털 광 처리 기술로 DLP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면을 투영, 또 수지를 층층이 굳혀 경화시켜 나가며 물체를 출력하는 방식. 역시 SLA 방식과 그런 어떤 맥을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DLP 3D 프린터가 독일 독일에 있는 퍼펙트홀리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조형하고자 하는 모양의 빛을 DLP에 투사하여 이렇게 쌓아가는 거고요. 장치의 크기가 작고 소음이 적어 없으며 3D 프린팅 장비 중 가장 정밀한 형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참고가 될 것입니다. MJM 방식입니다. 이거는 1996년 미국 3D 시스템사의 아큐라 2100 모델로 프린터 헤드에서 모델 재료인 아크릴 광경합성과 지지대 재료인 왁스를 동시에 분사해 경화시켜가며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디자인 콘셉트 모델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린터 헤드에서 광경화성 수지와 왁스를 동시에 분사 후 UV 라이트로 고형화하는 방식으로 액체 방식입니다. 굉장히 얇은 층으로 조형되기 때문에 출력물의 퀄리티가 아주 높으며 칼라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폴리제트가 있습니다. 폴리제트는 1998년 이스라엘의 오브젝트 지오메트리사가 개발한 잉크젯 기술과 광경화성 수지 기술이 결합된 고해상도의 3차원 플랫폼으로 800개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액상의 광경화성 수지를 자유선으로 동시에 경화시켜가며 모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광경화와 잉크젯 방식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젯까지가 이제 액체형이고요. 다음 제가 금속형, 분말형 SLS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 독일 EOS사가 세계 최초로 디렉트 메탈 레이저 사이클링 DMLS라고 합니다. 이를 개발하였으며 레이저 소열 방식으로 주 사용 재료인 플라스틱, 금속, 모래에 따라서 이게 EOS, INT, PMS 등으로 제품이 구분됩니다. 베드에 도포된 파우더 분말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 이 액체 조사는 액체형하고 달리 이거는 분말입니다. 이 파우더에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해서 소결 파우더를 도포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이렇게 적층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금속 제품에 사용하며 모델 조형 시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는 공정 방식이고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양한 소재 사용이 가능하나 레이저 장비 가격이 매우 고가입니다. 또 이런 파우더 이 재료도 굉장히 고가인데요. 또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투사된 어떤 부분은 제품화되고 그 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말은 통상 다시 보통 이제 수거한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폐기하고 3분의 1은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3D 프린팅 센터에 가서 한번 설명도 듣고 또 제품을 보고 또 실제 3D 제품이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을 아마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지켜보면 상당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일단 동영상은 제가 몇 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학교 내 우리 동의대 우리 학교 내에도 3D 프린트 프린팅 센터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하셔서 한번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터는 우리가 굉장히 자기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한번 그 관련된 지식과 어떤 뭐 기술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습득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3D 프린터 쪽에 한번 사업적인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기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제는 3D 프린터가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고 또 3D 프린터를 통해서 또 개인 창업이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10% 투자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안정적인 어떤 취업을 하면서 이런 3D 프린터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시간과 어떤 일정 어떤 여력 있는 어떤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간다면 본업하고 연결된 3D 쪽 어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3D 쪽의 어떤 지식이 본업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3D에 대한 어떤 축적된 어떤 경험과 지식과 어떤 또 인맥과 어떤 그런 어떤 자산이 나중에 3D 쪽을 하고 연결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4차 산업 이렇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D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또 클라우딩 컴퓨팅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쪽은 또 뭐 자율 주행 자동차 많은 쪽의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거대 자본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성격이 강하고 또 개인이 직접 이렇게 뛰어들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3D는 개인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지가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직접 관련 어떤 업무를 해낼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생산량을 늘리고 싶으면 3D 프린터 기계만 이렇게 증설을 하면 특별한 어떤 노동력 어떤 그런 문제 없이 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력의 어떤 공급이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또 제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갖고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4주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